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 초토화를 준비 중입니다. 최순실 사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두 명의 기자가 있죠. 바로 최순실 의상실 단독 보도를 했던 이진동 현 뉴스버스 대표, 그리고 한결의 김의겸 전 의원입니다. 이 두 명의 취재원이 바로 조은석 특검이었는데, 오늘 뉴스버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조 특검은 특검에 거론되기 전 검찰이 윤석열의 내란 공소장에 윤석열의 상황 인식을 끼워 넣어 비상계엄이 마치 야당과의 갈등이나 줄탄핵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상황을 호도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진동 기자는 오히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받은 비상입법기구 구성 등의 언급이 담긴 문건으로 볼 때 장기 집권 목적 하에서 비상계엄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특검의 인식이었다며, 또 노상원 수첩에 담긴 3선 집권 구상 방안 등의 표현도 비상계엄이 장기 집권 목적과 닿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기대할 만합니다. 제발 잘해주길 바랍니다. 다만 우려하는 부분은 검찰에 대한 부분인데, 현재 검찰의 내부 상황 보시고 끝에서는 조은석 특검에 대한 개인적 생각 보고드립니다. 검찰은 지금 포기하지 않습니다. 심우정이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도 그러니까 저는 이유도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보면서 야 확실히 이게 얘들 내란에 엮여 있구나라는. 그리고 저는 총리 후보 한 사람 수사하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장관들 있잖아요.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있잖아요. 장관들 인사청문회 하는 족족이 고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배당해.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장관들은 다 수사받으면서, 그리고 재판받으면서 장관 혹은 총리하라고 내각이, 그러면서 범죄자 내각이라고 부를 거야. 아니 근데 그 전에 네. 심우정 검찰총장을 내란 특검에서, 조은석 내란 특검에서 피의자로 소환해서 촉하고 이러지 않아요? 저는 그럴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 심우정 씨가 그 가이드라인 줬다 지금. 김건희 씨하고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세 명이서 지금 협잡한 내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 비아폰 통화한 거. 네, 비아폰 통합도 시작해서 실제 그 주변에서 윤석열을 구속을 풀어주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했던 내용들도 사실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알고 있거든요. 그 민정수석이 큰 역할을 했다고 그때 소문이 있었는데. 예, 그래서 이 사람들 내란 특검을 조금만 건드려 보면 실질적으로 심우정이 핵심에 있어서 김주현 심우정. 그래서 김주현. 심우정을, 그러니까 김주현보다도 이제 심우정을, 왜냐면 심우정이 이제 검찰총장으로서 한 게 많으니까 특검에서 사실은 잡아다가 이걸 할 수가 있고, 이때 윤석열도 지금 잡아서 하려고 그랬잖아요. 3차 체포 이거 안 하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말씀 맞는데, 다 불러가지고 망신 주고 기소할 생각은 당연히 기소할 있는데, 생각이에요, 우리.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우리가 이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검찰보다 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더 세게, 누가 더 빨리 하느냐, 그다음에 밑에 있는 검찰들이 누구에게 협조하냐, 이거에 따라 좀 달라요. 검찰은 2판 4판이야 지금 내가 그런데 보니까. 빨리 인사를 해서 그 주요 민정수석 라인에 빨리 있는 잡아야 돼. 사람들을 민정수석 빨리 정리해야 해야 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특검이 움직이는 거야. 그렇죠. 대선 직전에 이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도 비슷한 이유라고. 비슷한 이유지. 맞아요. 똑같아요. 조국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출석하면 문재인도 출석하면 그렇죠. 만들겠다는 거 아니야. 야, 니네도 똑같아. 이재명 내가 똑같으면 전체를 다 기소할 예. 거라 나 본다니까. 그래가지고 탄핵시켜야 된다. 이 얘기를 벌써 하고 있어요, 걔네들. 탄핵시켜야 된다. 어차피 우리한테 자기들이 현직에 있는 한 수사 기소권이 있잖아. 네. 그거를 연장처럼 휘둘러겠다는 거 아니야. 조폭도 연장처럼 막 휘둘러가지고 너도 재판, 너도 범죄자. 어차피 그럼 언론에서 계속 범죄자 내각이라고 그럴 거 아니야. 어차피 권력 초기에 검찰 개혁은 있었고 검찰 개혁이 된 적이 있었니? 그 얘기를 할 텐데 계속해서 폭탄을 중간중간에 설치하고 범죄자 대통령의 범죄자 내각이라고 부른다니까. 지금 벌써 바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검찰 예. 잠깐 하셨지만은 이 정도 반발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있죠. 당연히 있지. 밥그릇을 뺏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밥그릇이 너무 강력하니 그 밥그릇 뺏는 거잖아요. 70년 동안 뺐는데 실패했죠. 그럼 뺀 동안. 이 정도 반발 당연히 있을 거고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하겠습니까? 그거 분명히 용기를 갖고 네. 제가 늘 단호하게. 말하는 거지만은 좋은 정책을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그 정책을 실행할 수 있는 배짱과 용기. 지지난 정부에서 그거 없어서 그냥 이 지경이 된 거예요. 이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하나에 해체하듯이 어느 날 그렇죠. 갑자기 신속하게 예. 해머로 꽝 때려야 돼요.
더군다나 뒤에는 지금 그 수많은 5천만의 국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이쪽이 저쪽도 마찬가지로 야 검찰이 해도 너무한다라는 인식은 지금 다 퍼져 있는 있어요. 거죠. 용기만 있으면 됩니다. 법이 잘못한 게 아니라 정책이 잘못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잘못했어요. 사람을 일단 드러내야 됩니다. 빨리. 자, 그래, 그리고 사람 빼야 돼. 이 와중에 내란 특검이 아주 신속하게 움직이는데 초반 무브는 괜찮은 거 아니야? 지금? 괜찮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자면 김용현이 보석을 허가를 해주겠다고 검찰과 법원이 합의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나가라 그랬더니 일주일 더 버티겠다. 나 자기는 조건- 독재 없이 완전히 조건이 풀려나려고 보석 조건 없이. 근데 저는 그때 판단을 잘못했어. 나갔어야 돼. 그렇죠. 김용현이 나갈 것이다. 결국은 그때 일주일 동안 못 볼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버틴 이유가 뭐였냐면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안 치고 구속 취소 아니 뭐 다시 경찰이나 다른 데서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자기네들은 특검은 추가해서 못한다고 생각했어. 그렇죠. 특검은 생각 못 하고 아니 했는데 준비 기간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당일에 아무도 못 못할 하는 거. 거야. 그래서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나 김용현 주변에서도 구속은 안 되니까 그렇게 배짱 있게 나가고 계속 메시지를 낸다.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추가 기소를 못한다고 생각했으니까. 네. 그런데 특검이 훅 들어오는 거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특검이 엄청나게 빨리 추가 기소를 한 거야. 그리고 오늘 찬에 나서고 다른 거 움직이는 걸 보면 내란 특검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김용현 실질 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속도가 엄청 빠르네. 네네. 한성진이 이제 이 영장 이 판사가 문제예요. 근데 난 이번에는 이재명 이번이 대통령 오히려 헌법 때. 자기의 색깔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왔기 때문에 이번엔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공감합니다. 검찰은 정말 해체시켜야 될 조직인데 과연 친정을 조특검은 칠 수 있을까? 검찰이 보석으로 풀려주려던 김용현을 추가 구속하기 위해 나선 조은석 특검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조은석 특검을 잘 아는 전현직 검찰 관계자들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재구속이 아닐까 예상합니다. 전직 한 고검장은 조은석 특검의 스타일로 볼 때 내란 우두머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게 가장 먼저일 것으로 본다면서 내란 종식을 위한 외환죄 수사 그리고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서는 윤 전 대통령 구속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박옥수 특검보와 김용수 특검보에게 국민의힘 관련 수사를 맡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특검은 주변 지인에게 대한변협의 특검 후보 추천을 요청한 건 여당이 야당을 상대로 특검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였고 변협이 추천한 특검보에게 야당 관련 수사를 맡길 방침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비판적 지지로 그가 얼마나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고 여러분들께 보고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